자, 총선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서 제가 말한 대로 판도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벌써 이제 일가족 자살이 등장했습니다. 토요일 부산에서 사하에 일가족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80대 아버지, 70대 어머니, 그리고 늦게 논 30대 남동생 등 일가족 3명이 집에서 각기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제 이 유서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상징적인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지옥문이 열렸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매우 충격적이고 암울하고 불편한 팩트가 지금 터져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경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6개월간 지속될 때 실업자가 118만에서 291명으로 급증할 거라고 지금 한국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도시 봉쇄를 안 해서 제조업 비중도 그래도 조금 높고 해서 미국보다는 실업 충격이 덜하지만은 지금 중국 경제가 3월에도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끝났다 선언했지만 그는 선언으로만 끝난 것이고 실제로는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이 여전히 3월에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1. 자, 그리고 소비 판매 증감률이 마이너스 15.8. 고정자산 투자 증감률이 마이너스 16.1. 1분기 성장률 전체가 마이너스 6.8.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가계소득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며 중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1년간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런 글로벌 소비 부진이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중국발 충격이 한국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에 대한 방역 모범국 찬사에 취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오중의 쓰나미가 덮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그거는 한 개, 두 개가 합친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경제 충격이 몰려놓는다. 도상 위기의 기업들이 다 지금 이제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쓰러질 거다. 재정 수요가 돈 쓸 곳이 곳곳에 늘어납니다. 정부가 100만 원씩 뿌리니부터 지자체가 뿌리니 기초단체가 뿌리니, 자, 이런 폭정에도 불구하고 뿌릴 돈이 실탄이 바닥이 납니다. 전쟁에서 적이 몰려오는데 실탄이 바닥이 나면 육박전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 전체의 글로벌 수요가 대공황적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추락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1600조가 넘는 돈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 여기에는 자영자 대출도 있죠. 시한폭탄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취업자가 20만 명 가량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주요국이 재정 지출을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가로 봤을 때 한국이 지금 1.1% 세계에, 그래서 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의 가계신용, 가계부채는 이제 16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오죽 다급하면 정부가 산업은행 자본을 늘려줘가지고 항공이나 자동차 등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5,800억인가를 이렇게 확보했는데 그 돈이 지금 이번 달 지나면 하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요, 이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자영업자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또 각 무너진 기업에서 나오는 실업자가
이제 거리를 메우기 시작할 거다. 97년 제1은행이 문을 닫을 때 눈물의 비디오라고 제1은행 홍보팀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자, 그때 제1은행을 그만두고 밖으로 쫓겨나온 은행 다니던 중산층 중에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 그 중에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는 폐업을 하는 동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떻게 문을 닫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가 하는 영상들을 지금 제1은행 때야 개인 카메라로 동영상을 남길 수 없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유튜버 등으로 다 남길 수 있으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지금 요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항공 유통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지금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지금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여행, 항공, 유통 이런 데서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제조업에서도 그런 현상이 가속될 때 그야말로 해고, 해직, 휴직, 태풍이 불어 닥칠 거다. 자, KDI가 과거 외환위기 때 이 외환 환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조사해보니 전부 실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한 64세 남성은 매경과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때도 버텼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다. 34년 직장 생활에서 이런 생존 위협은 처음이다. 버스회사, 대표적 버스회사 기사로 일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회사가 미안하다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하도 안 타니 이제 감차에 돌입했는데 6월달까지 실업급여를 받지만은 그 다음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에 코로나 백수 일시휴직자가 160만 명이다. 대기업 4곳 중에 한 곳은 신규 채용을 2월 기준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달 취업자가 19만 5천 명이 감소했는데 원서 낼 때도 없다라고 합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이 젊은 청춘들은 나중에 IMF 세대가 아니라 코로나 세대로 기억되면서 아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리는 계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지금 구조조정 일시휴직으로 126만 명 일시휴직이 지금 생기고 있고, 자, 청년 실업이 이제 고착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경제 악화, 악순환이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한국 노조의 대명사, 매년 투쟁으로 살아오던 현대차 노조가 임금 동결할 거니까 올해 좀 자르지는 마라. 저거가 봐도 회사 실적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노조가 먼저 임금 동결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임금 동결 시켜주려면 이제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겠죠. 신규 채용을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죠. 고용을요. 자, 지금 숙박 음식 영세업체가 줄도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 닫은 여행사만 219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집에 가서 좀 기다리라 이래가 기다리면 전부 전화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코로나 3개월 명동을 가보니 하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명동에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동 입구 쪽 큰 길에서 저
이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 옆으로 이제 골목이 큰 골목이 두 개 있죠. 그 중에 하나인 명동 4길에 쇼핑 1번지인데 어제 휴일이었는데 작은 점포가 몰린 명동 4길에 두 집 건너 한 집이 휴일날 낮에 문을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점은 아예 전부 자취를 감췄고 8시가 되니까 그냥 정전이 된 듯 컴컴하더라는 겁니다. 한 삼겹살 식당에는 하루 매출 400만 원이었는데 직원 10명 중에 이제 8명을 내보내고 하루에 매출이 2만 원, 뭐 3만 원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50평에 월세가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쫓겨난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일자리를 지금 구한다고 다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일할 때 받던 월급을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노점들 사라졌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 한 서너 곳이 영업을 했는데 하루 종일 팔은 게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진열된 음식이 핫도그 2개, 소세지 2개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상권인 명동에서 지금 하루 종일 사람이 없어 지금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자, PC방은 이제 PC를 팔아가지고 월세를 냅니다. 헬스관 관장은 대리운전을 뛰고요. 불황 때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폐업 처리 가게는 창업이 없어서 폐업을 처리하는 물건을 갖고 와도 쌓아놓을 데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극소수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뭐 언제 있었나 하는 듯이 다니지만 대부분은 이 모양인데 강남의 유명하고는 잘 된답니다. 일반 대기부분의 식당은 인건비도 못 건지고 문 열어봤자 적자인데 유명한 맛집은 지금도 문전성시라고 해요. 대기업의 20%는 채용을 절반으로 축소했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15%는 6개월도 못 버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90%는 인력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 대기업 절반은 매출이 25%가 줄었다. 중소기업 70%는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었다. 기업의 60%는 이러다가 또 코로나가 다시 번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 대비하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지금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누구부터 고통을 받느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부터 똥이 터진다. 그래서 없는 사람부터 힘들게 될 거다. 지금 청년, 여성, 임시직부터 차례대로 지금 코로나 쓰나미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3월에 청년 취업자가 23만 명이 줄고 여성 고용률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1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혼자 해보겠다. 어차피 하루 종일 손님 몇 명 오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체감 실업률이 지금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쪽은 괜찮은가? 한국의 수출 효자가 반디폰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 여기는 2분기가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3월에 마이너스 3%. 자, 디스플레이가 3월에 마이너스 20.9.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23.1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완성차가 4월 전망치가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43이라고 해요. 수출 절벽이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품사들에게 이제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났고 차 산업이 제일 하단에 있는 협력사들부터 차례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 영업망이 이미 무너져서 지금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고 특히 차 회사 중에서도 규모가 크지 않은 르네 삼성은 수출이 1년 새 73%가 줄었다는 겁니다.
협력사들이 조업 단축의 임금 삭감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연쇄 도산되면서 업계가 32조의 돈을 정부를 보고 지금 대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이 승부를 결정지은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돈 뿌리기고, 다른 하나는 문정권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매덕씩 오른 좀 대한민국에서 좀 살만한 중산층들이 문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선거 직후부터 이제 금매가 거리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아파트 이렇게 탁 치면 금매가 딱 관련 용어로 지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총선이 딱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나니까 이제 전부 다 더 이상 갖고 있을 여력이 없다. 빨리 떨어지기 전에 팔자고 지금 서로 금매를 내놓으면서 강남이고 강북이고 수도권이고 전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지금 매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로 예상되던 노후 아파트 쪽에서도 재건축이 어렵겠다. 정부의 규제가 예상되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판자, 이런 일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9억이 빠진 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값 올려줘서 선거 이기고 이제 선거 이기니까 다 죽어봐라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폭락도요, 갭 투자자들이나 하우스푸어들 형편이 안 되면서 어쨌든 아파트 오르니 우리 아파트 빨리 하나 장만하자, 아니면 또 이 차익을 좀 보자라고 했던 사람들, 전문 투기꾼이 아닌 계층들이 이번에 이제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자, 문재인은 어제 4.19 관련 이 기념식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고용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가겠다, 엄청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의 말로 이 위기가 극복될 리가 없고요. 이 정권이 이 위기를 극복할 합리적인 대책을 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재발할지 알지 못합니다. 재발할 가능성은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세계 경제가 미정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더 위험하고, 또 세계가 서로 도와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100% 개방 경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의 수요 급락으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이제 개인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문을 찍었고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건 3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도 경제를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망쳤습니다. 희한한 재주가 있었죠. 그걸 겪으면서도 또 코로나 능력자라고 밀어줬습니다. 이제 그 대가는요, 아파트 값 올랐다고 좋아하던 사람, 암호화폐 올랐다고 좋아하던 사람, 이제 그 대가를 우리가 다 나누어서 치러야 될 때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 각자 도생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판도라 상자 뚜껑이 열렸고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헬게이트. 자, 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